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다리에 빨간 자국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모기에 물렸거나 피부가 조금 쓸린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붉은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만져보면 주변 피부보다 뜨겁고 붓고 아프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런 경우 확인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봉화지겸이에요. 봉화지겸은 피부 표면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더 깊은 층과 피하 조직에 세균 감염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대부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감염이 더 깊은 조직이나 혈류로 퍼져 심각한 상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봉화지겸 초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벌레 물림이나 다른 피부 질환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상처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봉화지겸이란 무엇일까요? 봉화지겸은 세균이 피부의 깊은 층으로 들어가 염증과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영어로는 셀룰라이티스라고 불러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다리이고 특히 한쪽 다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팔이나 얼굴 등 다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 등이 있어요. 이런 세균이 피부에 있는 작은 상처나 갈라진 틈을 통해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감염이 시작될 수 있어요. 큰 상처가 없어도 생길까요? 봉화지겸이 생겼다고 하면 큰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피부 손상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면도하면서 생긴 미세한 상처나 종이에 베인 작은 상처, 벌레에 물린 뒤 긁어서 생긴 상처도 가능하고요. 발 뒤꿈치가 갈라져 있거나 발가락 사이 무좀 때문에 피부가 갈라진 곳, 습진이나 피부염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도 세균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수술 상처나 찔린 상처, 장기간 지속되는 피부 궤양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큰 상처가 없다고 봉화지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4가지로 기억하면 좋아요. 빨갛게 변하고, 붓고, 뜨겁고,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붉은 반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반대쪽 피부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고 누르면 아픈 압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리에 발생하면 걸을 때나 발목을 움직일 때 통증 때문에 불편함이 더 커지기도 해요. 봉화지겸은 붉은색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열감과 부종, 통증, 그리고 범위가 확대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피부가 가려우면 봉화지겸일까요? 가려움이나 따끔거림이 함께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가려움만으로 봉화지겸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벌레 물림에서도 피부가 붉고 가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봉화지겸에서는 단순한 가려움보다 붓기와 열감, 통증이 더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붉은 부분이 일정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계속 넓어진다면 단순 피부 자극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발열과 오한도 생길까요? 감염이 심해지면 피부 증상과 함께 열이 나고 몸이 춥게 떨리는 오한이 나타날 수 있어요. 평소보다 몸이 심하게 처지고 두통이나 전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붉고 부은 피부가 빠르게 퍼지는 동시에 발열까지 있다면 집에서 며칠 더 지켜보기보다는 빠르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붉은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엇일까요? 감염된 부위에서 붉은 선이 팔이나 다리 위쪽으로 뻗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는 림프관을 따라 염증이 진행되는 림프관염과 관련될 수 있어요. 주변 림프절이 붓고 아픈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냥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봉화지겸과 벌레 물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벌레에 물린 경우에는 중앙에 물린 자국이 보이거나 통증보다 가려움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봉화지겸에서는 가려움보다 통증과 열감이 두드러지고 붉은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벌레에 물린 자리를 심하게 긁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그곳으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봉화지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처음 원인이 벌레 물림이었다고 해도 붉은 범위가 계속 커지고 뜨겁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봉화지겸은 다른 사람에게 옮을까요? 봉화지겸 자체는 일반적으로 감기처럼 사람에게 직접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에요. 대부분 자신의 피부 표면 등에 존재하던 세균이
손상된 피부를 통해 깊은 조직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해요. 다만 고름이 나는 다른 피부 감염이 함께 있다면 분비물을 통해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상처를 깨끗하게 보호하고 수건이나 면도기 같은 물건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당뇨가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네, 더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 팔이나 다리에 만성적인 부종이 있는 사람은 봉화지겸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오래된 사람 중에는 발의 감각이 떨어져 작은 상처가 생겨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 발 뒤꿈치까지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상처가 발견되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비만이나 부종도 관련이 있을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다리가 지속적으로 붓는 림프 부종이 있으면 봉화지겸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 과거 봉화지겸을 한번 앓았던 사람은 다시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봉화지겸이 반복되는 사람은 항생제만 반복해서 복용하는 것보다 발가락 사이 무좀과 습진, 만성부종과 피부 균열 같은 재발 원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봉화지겸은 피부 상태와 증상을 보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진은 붉은 범위와 열감, 부종과 통증을 확인하고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살펴봐요. 필요하면 붉은 부위의 경계를 표시해 치료 후 더 넓어지는지 비교하기도 해요. 상태에 따라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염증 정도나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만 다리가 빨갛고 붓는 모든 질환이 봉화지겸은 아니에요. 심부정맥 혈전증과 접촉성 피부염, 정맥 우렬성 피부염, 통풍 등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봉화지겸 치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치료의 중심은 항생제예요. 경미한 봉화지겸이고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먹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감염 범위가 넓거나 고열이 나고 전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경구 항생제를 복용했는데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정맥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항생제는 무조건 10일에서 14일 먹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봉화지겸 치료를 10일에서 14일 정도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요. 현재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많은 환자에게 5일에서 7일 정도의 치료를 사용하고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안내해요. 증상이 심하거나 회복이 느리다면 최대 14일 정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건 며칠이라는 숫자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받은 기간과 복용법을 지키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첫날 더 빨개지면 실패한 걸까요? 항생제를 복용했다고 몇 시간 만에 붉은 부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 초기에 피부 증상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붉은색이나 부종이 완전히 가라앉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거나 23일이 지나도 좋아지는 변화가 전혀 없다면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 권고돼요. 항생제 연고만 바르면 될까요? 봉화지겸은 피부 표면보다 더 깊은 조직의 감염이에요. 그래서 작은 찰가상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만으로 봉화지겸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봉화지겸이 의심되면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상처가 있다고 해서 집에 있는 연고를 이것저것 바르기보다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소염제나 부종약도 필요할까요? 통증이나 열이 있다면 개인의 상태에 맞는 해열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염제나 부종을 줄이는 약이 세균 감염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팔이나 다리에 봉화지겸이 생겼다면 휴식할 때 해당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이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의료진의 치료와 함께 편안하게 쉬고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좋아요. 상처는 매일 소독해야 할까요? 작은 상처가 생겼다고 강한 소독제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바를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작은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청결하게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필요하면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상처에 적절한 연고나 드레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소독약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정상 피부까지 자극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봉화지겸 부위에 마사지해도 될까요? 붓는다고 강하게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감염된 부위는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압박과 자극이 통증과 피부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붉은 부위가 심하게 붓고 아프다면 안마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예요. 이런 경우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해요. 첫 번째는 붉은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는 경우예요. 몇 시간 또는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범위가 커진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고열과 심한 오한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어지럽거나 기운이 심하게 없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예요. 네 번째는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전신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예요. 봉화지겸은 드물지만 감염이 혈류로 퍼져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가 검거나 보라색으로 변하면 더 중요해요. 봉화지겸처럼 보였는데 피부가 보라색이나 검게 변하기 시작하고 큰 물집이 생기거나 겉으로 보이는 피부 변화에 비해 통증이 지나치게 심하다면 더 깊은 조직의 심각한 감염을 확인해야 해요. 드물게 발생하는 괴사성 근막염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항생제 연고를 바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에요. 얼굴이나 눈 주변 봉화지겸도 같은가요? 얼굴과 특히 눈 주변에 생기는 감염은 다리 봉화지겸과 동일하게 가볍게 판단하면 안 돼요. 눈 주변에 심한 부종과 통증, 시력 변화나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해요. 코와 눈 주변의 감염은 위치 자체 때문에 합병증 위험을 더 신중하게 평가해요. 봉화지겸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봉화지겸을 한번 치료했는데 몇 달 뒤 같은 다리에 또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만성부종과 림프부종, 무좀, 습진, 피부 균열 등이 계속 남아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감염이 들어오는 통로를 관리해야 해요. 발가락 사이 무좀이 있다면 치료하고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서 갈라진다면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만성부종이 있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봉화지겸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작은 상처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생겼다면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씻고 깨끗한 밴드나 드레싱으로 보호하세요. 두 번째는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는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어요. 상처가 없는 피부에는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무좀과 습진 관리예요. 특히 발가락 사이가 갈라져 있다면 봉화지겸이 반복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해주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당뇨가 있는 분의 발 관리예요. 매일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살펴보고 상처와 물집, 피부색 변화를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발 때문에 반복적으로 물집과 상처가 생긴다면 봉화지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봉화지겸을 예방할까요? 특정 음식 한 가지를 먹는다고 봉화지겸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수면과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블루베리나 특정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봉화지겸 예방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부 상처 관리, 무좀과 습진 치료, 부종 관리, 당뇨가 있다면 혈당과 발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봉화지겸은 피부 깊은 층과 피하 조직에 생기는 세균 감염이에요.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붓고 뜨겁고 아픈 거예요. 특히 붉은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큰 상처가 없어도 무좀으로 갈라진 발가락 사이, 건조한 피부와 습진, 작은 찰가상과 벌레 물린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어요. 치료의 핵심은 항생제이고 격리하면 먹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지만 심하거나 전신 증상이 있다면 정맥 항생제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치료 기간은 무조건 10일에서 14일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5일에서 7일 정도를 사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붉은 부분이 빠르게 넓어지거나 고열과 심한 오한이 생기고 어지러움이나 혼란이 나타나거나 피부가 검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통증이 지나치게 심하다면 집에서 연고를 바르며 기다리지 마세요. 빠르게 의료기관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